낙양의 대회장은 파헤쳐진 흙먼지와 무너진 잔해로 가득했으나 그곳을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억눌렸던 위선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태동이 숨 쉬고 있었다. 수천 명의 무인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고 바람 한 줄기조차 감히 그 엄숙한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쓰러진 천태왕의 시신 앞에서 진무결은 진천마검을 바닥에 꽂았다. 검신에 흐르던 보랏빛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며 맑은 철색으로 돌아왔다. 마기조차 그의 의지에 굴복하여 정화된 것이었다. 천태왕의 시신은 한때 무림의 정점에 군림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다. 화려했던 비단 도복은 찢기고 피에 물들었으며 그 얼굴에 남은 것은 오만과 욕망이 빚어낸 비참한 종말의 흔적뿐이었다. 진무결은 긴 호흡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천태왕의 주검에 머물지 않았다. 그 시선은 더 멀리 대회장을 가득 메운 수천의 무인들 너머로 향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앞으로 열릴 시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무림맹주 천태왕은 죽었다. 또한 황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무림맹 역시 오늘부로 해체될 것이다. 진무결의 일갈이 대회장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었으나 사람들이 전율한 것은 내공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부조리와 억압이 마침내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수천 명의 무인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진정한 강자와 의에 대한 경외였다. 무릎을 꿇은 이들 중에는 어제까지 천태왕의 기치 아래 진무결을 적으로 겨눴던 자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선 이 청년이야말로 무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의협의 화신임을. 진무결, 새로운 맹주가 되어 주십시오. 백운 표국이 무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의협, 진무결 만세.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이 낙양의 하늘을 찢을 듯 울렸다. 그러나 그 함성에도 진무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선 붙인 진태산의 손을 꽉 잡았다. 진태산은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의 온기가 진무결에게 전해졌다. 전생에서 끝내 지키지 못했던 손,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손, 이 생에서 다시 잡은 그 손은 이토록 든든하고 따뜻했다. 나는 맹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무결의 선언의 장례는 다시 고요해졌다. 함성을 지르던 무인들이 눈을 깜박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몇몇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이 순간 맹주의 자리는 손에 쥐고자 하면 쥘 수 있는 것이었다. 무림 전체가 그에게 고개를 숙인 지금 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진무결은 계속했다. 권력은 한 곳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천태왕이 그러했듯 나 또한 사람이기에 다르지 않을 터. 오늘의 나는 의롭다 해도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림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천태왕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대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다. 무림은 각 문파의 자율과 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세력이 모든 것을 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백운표국은 그저 의로운 물자가 흐르게 하는 무림의 혈맥으로 남을 것이다. 정파도 사파도 아닌 오직 신임만을 따르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의 결단은 탐욕에 찌들었던 무림인들의 가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무림맹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소문파의 늙은 장로들이었다. 그들에게 진무결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낙양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다. 1년 후 백운표국은 더 이상 낙양 변두리의 작은 표국이 아니었다. 중원 전역의 상권을 연결하는 거대한 상단이자 정파와 사파를 가리지 않고 시내를 지키는 무림의 성지가 되었다. 낙양 본국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지선이 뻗어나갔다. 북으로는 연경까지, 남으로는 광주까지, 동으로는 동해변의 포구들까지, 서로는 서역의 관문.
도난까지 백운 표국의 깃발이 나부꼈다. 그 길 위에서는 표물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분쟁이 생긴 문파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졌고 재난을 당한 마을에 구호물자가 전달됐으며 뿔뿔이 흩어진 무인들이 다시 서로를 찾는 연결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백운망이라 불렀다. 흰 구름처럼 어디에나 있고 바람처럼 막힘이 없다는 뜻이었다. 부친 진태사는 표국의 대국주로서 인자하고도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전생에 못다 이룬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폐함 대신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다.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전생의 기억은 이제 악몽이 아닌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대조의 기억이 되었다. 진태사는 매일 아침 표국 정원에서 기공을 닦았다. 아들이 물려준 내공 신법 덕분에 그의 무의 또한 전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표국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온화하게 웃으면서도 눈빛 속에 심산의 고요함을 담은 이 노인이 단순한 상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실제로 진태산의 무의는 강호의 이류고수를 가볍게 넘어서 있었으나 그는 결코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아들이 전생에서 피로 배운 진리를 이제는 아비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표국의 일상은 활기차고 따뜻했다. 본국만 해도 수백 명의 표사와 상인, 요리사, 의원, 장인들이 오가며 작은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낙양 성민들도 어느새 표국의 시작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저작거리에서 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한편 무림맹이 해체된 자리에는 진무결이 제안한 무림공의회가 들어섰다. 각 문파의 장로 한 명씩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어떤 단일 세력도 패권을 쥐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의견 충돌도 있었고 소문파가 대문파에 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 명의 폭군 밑에서 신음하던 시절과 비교할 때 그것은 분명한 진보였다. 백운 표국은 공의회의 물적 기반을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중심축이 되었다. 진무결이 맹주의 자리를 거부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지혜를 모르는 자가 없었다. 권력의 왕좌 없이도 그는 이미 무림의 모든 이가 존경하는 존재였다. 아니, 바로 그 왕좌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경외를 받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표국 정문 앞, 이른 아침의 햇살이 마당을 물들이기 시작한 시각이었다. 짐을 꾸리는 진무결에게 진태산이 다가왔다. 아들의 등에 묶인 보찜을 보며 노인은 익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결아, 또 떠나는 게냐? 그 목소리에는 만류하는 뜻도 걱정의 뜻도 없었다. 다만 부친이 아들에게 건네는 담백한 애정이 스며 있었다. 잠시 북해에 다녀오려 합니다. 유설아 소공주가 빈궁의 비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유설아, 북해 빈궁의 소공주이자 이 싸움에서 진무결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 중 하나였던 그녀. 빈궁은 천태왕의 음모와 무관하지 않은 내상을 입었고 전대로부터 내려온 비기들이 혼란 속에 흩어지거나 훼손되었다. 진무결은 그 복구 작업을 돕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빈궁뿐이겠나? 무당과 화산에서도 자네의 검리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네. 어느새 진무결의 곁에 와 있던 백운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종남파의 제자 셋을 이끌고 선 그는 한 손에 행랑을 들고 있었다.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다. 진무결이 어디를 가든 발걸음을 맞춰온 지 어느덧 1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안달이 자네 본인 얘기 아니신가? 나야 그저 충직한 동반자로서 스승의 여정을 수행하는 것이지. 겸손하게 스승이라 불리는 것은 사양하겠네. 그럼 대협이라 부를까요? 그것도 선배, 그냥 무결이라 부르게. 두 사람의 가벼운 티격태격에 진태산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전생에서 아들은 웃지 않았다. 아니,
웃는 법을 잊고 살았다. 그런 아들이 지금 이렇게 법과 농을 주고받으며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태사는 이미 충분했다. 진무결은 허리춤의 창검을 고쳐쥐었다. 진천마검. 한때 마열이 깃들어 보랏빛으로 울부짖던 그 검은 이제 주인의 정기에 완전히 감화되어 있었다. 맑고 차가운 철색. 그러나 그 안에 깃든 기운은 따뜻했다. 그 검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닌 세상을 지키는 의검이었다. 진무결은 부친을 향해 정중히 폭언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진태사는 말없이 고개를 고덕였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서는 순간 노인의 눈에 잠시 물기가 서렸다가 이내 사라졌다. 전생의 마지막 기억이 스친 것이었다. 처형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쓰러지던 그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른 생의 이야기였다. 지금 눈앞에는 거침없이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이 있었다. 진무결의 신형이 구름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북쪽 대로를 향해 나아갔다. 경신법이 완성의 경지에 이른 그의 발걸음은 땅 위를 걷는다기보다 바람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백운과 종남파 제자들도 뒤를 따랐다. 제자들은 들뜬 표정이었다. 백운만은 표국 정문 앞에 선 진태산을 한번 돌아봤다. 노인은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었다. 백운도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추고는 동료들의 뒤를 쫓았다. 진태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로 위로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태사는 눈을 감지 않았다.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의 등 뒤로 표국의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마당을 쓸던 표사들이 물을 길어왔고 주방에서는 아침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처럼 제잘거리는 어린 수련생들의 목소리, 목재를 다듬는 장인의 망치 소리, 말 울음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뒤섞였다. 살아있는 하루의 소리였다. 북쪽 대로를 달리며 진무결은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위로 백운, 흰 구름이 드넓게 펼쳐져 그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었다. 구름은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흘렀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바람을 만나면 바람 따라 흘렀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존재했다. 표국의 이름이 백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진무결이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어쩌면 그것은 그가 걸어야 할 길의 이름이었는지도 몰랐다. 얽매이지 않되 떠내려가지 않는 것, 자유롭되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것, 높이 있되 낮은 곳을 잊지 않는 것. 전생에서 그는 사냥개였다. 주인의 명에 따라 달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물고 결국 주인의 손에 죽은 개. 그 삶에서 자유는 없었고 선택도 없었다. 오직 생존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는 선택했다. 복수보다 구원을, 권좌보다 자유를, 홀로보다 함께를.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길이 되었다. 완벽한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고 무력함을 느낄 것이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었다. 천태왕의 오류가 잘못된 선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것을 진무결은 알았다. 무결형, 북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뒤따라오던 종남파의 막내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빠르면 열흘, 여유롭게 가면 보름. 여유롭게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직 다리가 따라주질 않아서요. 진무결은 속도를 조금 늦췄다. 백운이 나란히 올라섰다. 북해 가는 길에 천산 자락을 지납니다. 거기 주막이 하나 있는데 양고기 구이가 일품이죠. 가본 적이 있는가? 지도에서 읽었습니다. 허나 지도가 틀릴 리 없지 않겠습니까? 진무결은 한숨을 쉬었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길은 넓었다. 하늘은 높았다. 그리고 걸어야 할 세상은 아직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진무결은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의검은 오늘도 칼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검을 뽑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검을 품고 걷는 진짜 이유였으니까. 흰 구름은 여전히 흘렀다. 바람처럼, 강물처럼, 그리고 의처럼.